네, 최근 구례군이 전국에서 가장 활기차고 역동적인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 1분기 생활인구 통계에서 체류 인구가 등록 인구의 18.4배를 기록하면서 전국 1위를 차지했는데요. 자, 그만큼 구례를 찾고 머무는 분들이 참 많아졌다, 이런 반증이겠죠. 김순호 구례군수는 올해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꿈꾸고 있는데요. 자, 구례는 이 탄소 중립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판에서는 김순호 구례군수를 초대해서 구례의 변화와 성장 비전에 대한 견해를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순호 군수님 자리하셨습니다. 군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구례군수입니다.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는 우리 구례군의 소식을 아주 많이 전하고 있는데 네. 방송국 출연은 처음이신 것 같습니다. 예, 군수님. 맞아요. 처음이에요. 예, 우리 지역민들께 좀 인사 말씀해 아유, 주실까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우선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우리 구례는 우리 전라남 이 남도 쪽에서 굉장히 자연이 아름다운 그런 조그마한 소도시거든요. 네. 최근에 많은 관광객들이 저희 구례를 찾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평화방송 여기에서 우리 구례를 좀 홍보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좋은 시간이 예, 되면 예, 좋겠습니다, 예, 군수님. 예, 예. 자, 구례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서 가장 먼저 봄꽃의 이 소식이 맞습니다. 또 전해지는 곳 아니겠습니까? 예. 봄꽃 축제를 시작하는데 저 올해도 오는 15일부터죠. 산수유 꽃 축제가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이 어떤 축제인가요? 지금 우리 구례는 봄에 되면은 봄꽃 향연이 펼쳐지고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은 삼색의 꽃을 피거든요. 먼저 산수유꽃이 노랗잖아요. 네. 방금 말씀한 것처럼 내일 모레부터죠. 산수유꽃 축제가 9일 동안 예. 개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얀 꽃, 벚꽃이 우리 삼백리 벚꽃 축제가 3월 28일부터 예. 또 개최가 됩니다. 우리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빨간색 홍매화, 홍매화 또 축제가 있는데, 예. 이건 저희 화엄사 경내에 약간 300여 된 홍매화 나무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게 예. 사진 콘테스트래요. 예. 작년에 저희가 EH를 했는데 무려 27만 명이 찾아왔어요. 와, 굉장합니다. 굉장합니다. 오, 그래서 예, 예. 올해 이 봄에 이 노란 꽃, 하얀 꽃, 빨간 꽃이 어우러져서 네.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겁니다. 우리 그렇군요. 방금 우리 앵커님도 말씀한 것처럼 작년 또 이 시기에 무려 우리를 구례 찾는 관광객 수가 아까 생활인구 18.4배 예. 등록 인구에 예, 예. 대해서 했다는데, 작년에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은 이 3월 이 시기에 112만 명이 찾아왔어요. 관광객 수는 예,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있어서 그럼요. 당장 모레부터 개최되는 산수유꽃 축제 때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을 예. 합니다. 저희는 행복하죠. 그렇군요. 군수님의 또 SNS, 페이스북을 보니까 굉장히 또 행사 준비에 또 바쁘시고 주민들과 계속 소통하고 계시던데 행사 또 안전하게 또 잘 마무리, 성황리에 또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죠. 정말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럼요. 예. 그렇게 할 거예요. 자, 지난해 이제 구례가 전국에서 그야말로 가장 활기차고 또 역동적인 도시로 자리매김한 그런 해였지 않나 싶은데요. 무엇보다 관광객 수가 뭐 2배 이상 늘었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네. 구례를 찾고 머무는 분들도 많아졌다는 그런 반증인데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관광객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예. 저희가 한 3년 전에 비해서 거의 2배로 벌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보면은 예. 우리 구례를 찾아오는 관광객 수가 646만 명입니다. 연간. 예. 연. 예. 그래서 3년 4년 전보다 약 2배가 늘었는데, 예. 우리 구례는 비결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구례는 어쨌든 그 지리산과 섬진강에는 이 천혜의 자연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관광 트렌드는 무슨 건물을 가서 보는 게 아니라 자연을 보면서 힐링입니다. 자연 속에서 그렇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힐링하는 곳이 예. 관광지가 되는데, 저희 구례가 요즘에 그런 힐링 관광 딱 맞은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저희 구례에 지리산 안에 조그마한 그런 도시인데 여러 가지 관광 자원이 있잖아요. 뭐 사찰을 비롯해서 예. 특히나 요즘에 뜨고 있는 것이 우리 지리산 정원에 보면 100만 평의 우리 구례 땅이 있는데 네. 거기에
숲속을 아름답게 갖고 와놨어요. 수목원이랄지 예. 자생식물을랄지. 그래서 특히 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가족 체험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러한 거, 또 섬진강 주변에 각종 음식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네. 커피를 마시면서 대숲길을 걸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 수가 정말 부쩍 늘었어요. 아, 그렇군요. 저는 앞으로 우리가 조금만 더 가꾸면은 1,000만 명 관광 시대는 금방 올 것이다. 네.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아, 예. 지난해 646만여 명, 거의 700여만 명에 가까운 그러죠.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또 구례를 찾아주셨는데 올해는 꼭 더 많이 늘어서 1,000만 명 시대를 좀 개막했으면 아유, 좋겠습니다. 예. 자,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회적으로 저출생에 대한 문제, 인구 절벽 굉장히 심각한 좀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인구 감소 위기 속에서도 정말 굵직한 민간 자본 투자 유치 협약 등을 이 군수님의 또 역량으로 이끌어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다양한 그런 지난해 사업 가운데에서 우리 군수님께서 좀 생각하시기에 이 부분은 조금은 아쉬웠다라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신지요? 그러죠. 저희가 1,000만 명 관광객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민자 유치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우리 섬진강이 아름다운 이 강을 광역 관광 개발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산 사성암으로 가는 한 2.6km의 이 조그만 케이블카도 준비하고 있고, 예. 그리고 또 우리 지리산 온천 주변의 골프장도 한 1,000억 원의 민자 유치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잘 안 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물론 우리 환경을 중시하는 환경 단체들이 이 개발에 대한 좀 반대랄까요? 예.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진전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최대한 우리 환경 단체를 또 설득하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예. 같이 지역을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이렇게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점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쉬운 부분도 저희 또 행정에서 특히 저라는 이 또 군수도 정말 열심히 소통해서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구례가 천혜의 자연 환경을 또 가지고 있고 여기에 또 많은 관광객들이 거의 700여만 명 지난해 기준으로 이런 분들이 이제 찾아오셨는데 결국에는 여기에 체류하면서 많은 돈도 또 쓰셔야지 지역 경제도 그러죠. 활성화될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올해는 조금씩 좀 실마리를 찾아서 해법을 모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자, 관광객 1,000만 명 시대에 대한 목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체류 인구 전국 1위라는 이제 대단한 성과를 그렇죠. 토대로 관광객 1,000만 명 시대 개막을 위해서 군수님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생활 인구를 유치하기 위한 방편들은 예. 다 하고 있죠. 근데 저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리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리산에서 가지고 있어서 지리산에 저는 그래요. 구례 와가지고 1박, 2박, 3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체류형 이런 관광 여러 예. 가지 기반 시설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노고단으로 올라가는 케이블카를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 지리산은 사기가 뚜렷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러한 우리 그 즐길 거리, 네. 그다음에 먹을 거리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봐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섬진강 주변에 여러 가지 가족들이 와서 또 젊은이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이런 체험거리, 즐길거리를 좀 준비를 할 것이고요. 또 최근에 우리 구례가 어떤 현상이 나오고 있냐면은 제가 5년 전에 구례 커피숍이 한 40개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군요. 작년에 무려 130개로 늘어났어요. 와. 네, 이런 걸 보면은 예. 젊은 사람이 온다는 그런 반증이거든요. 네. 굉장히 그런 그 섬진강을 끼고 대숲길을 걸으면서 커피 마시 그런 정서적인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잘 저희가 정비하고 해서 네. 정말로 구례 와서 체류를 오랫동안 할 수 있고 1,000만 명 관광에 찾아올 수 있는 이런 것을 꼭 할 거라고 지금 구상하고 있어요. 네. 자, 군수님, 천주교 광주 대교구 차원에서도
구례 피아골 피정이 집이 있어서 예, 맞습니다. 전국에 우리 가톨릭 신자분들께서도 꽤 많이 찾는 곳이 우리 또 구례입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네네. 피아골 입구에 그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전국에서 각지에서 묵상도 하고 또 피정하는 그런 소중한 공간으로 이렇게 탈바꿈하고 있는데요. 구례군에서도 굉장히 또 지원을 많이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감사드립니다. 예, 저도 몇 번 가봤어요. 아, 예, 그러셨군요. 예, 예. 자, 군수님께서 이제 과거에 농도인 이제 구례를 미래 성장이 지속 가능한 이른바 자연이 살아 숨쉬는 생명의 도시로 탈바꿈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또 공직자분들과 함께요. 자, 이런 미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좀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최근에 농업 쪽에 이런 현실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미래 농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포인트가 될 건데 저희가 재작년이죠. 2023년도에 처음으로 우리가 흙을 살려보자. 탄소 중립 흙 살리기 선포를 했어요. 예. 예,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 70년대 80년대에 식량을 많이 생산해내기 위해서 땅에다가 비료 넣고 예. 농약하고 그래서 땅이 산성화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농작물은 결코적으로 몸에 좋지 않다고 저희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탄소 중립 흙 살리기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흙을 살림으로써 탄소 중립에 대한 온난화 현상을 막고 왜냐하면 이 흙 속에는 그 탄소를 저장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예. 무려 저희가 자료에 의하면은 지구에 되어 있는 이 탄소가 2조 5천만 톤의 탄소가 저장되어 있다고 그래요. 예. 근데 이 흙이 나빠지면은 이 저장할 수 있는 저장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가 배출돼서 오히려 더 온난화가 더 가속화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고 네. 흙이 살아있는 흙, 미네랄이 풍부한 흙이 되면은 이 오히려 더 공기 중에 있는 탄소를 땅에서 저장할 수 있는 가져간다는 논리죠. 그래서 예. 온난화가 약해진다. 그래서 온난화 현상을 막는다. 이런 논리로 하는 것인데 저희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이 흙을 살림으로써 미네랄이 풍부한 흙이 살아남으로써 거기서 자라는 농산물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건강한 농산물이 그죠? 되겠죠. 예. 건강한 농산물을 저희가 검증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농산물을 전국에 있는 밥상에 올림으로써 예. 건강도 좋아져. 그러면서 저희 농민들, 우리 구례 농민들 소득도 저도 올라가는 것이고 네. 부가가치도 창출되는 것이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흑살이 선포식을 했고 아, 준비를 그렇군요.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네. 이런 또 정책들이 어찌 보면 저 군수님의 좀 현장 경험에서 우러러 나온 이런 정책이지 않나 싶어요. 예, 맞습니다. 예, 전국 지자체 가운데 탄소 중립 흙살리기 프로젝트를 하는 곳은 아마 구례군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최초로 그렇죠. 시작했어요. 예, 전국적으로.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흙살리기를 제가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그럼요. 할 것인가. 예. 저희가 실제로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구례는 지금 하우스에서 나온 오이하고 호박이 굉장히 유명해요. 네. 전국에 굉장히 유명한 저희 지역의 특산품인데 여기 그 하우스에 있는 오이하고 호박에다가 저희가 이제 K 미리칼이라는 좋은 탭이거든요. 예, 탭이하고. 토양 계량제라고 토양 그렇게 계량제 표현하시더라고요. 탭이 맞아요. 예, 예. 그리고 또 덧붙여서 그 다시마 액비라고 있어요. 아, 예. 바다에서 나오는 다시마를 이제 주셔서 액비를 그 액비를 오이하고 호박에 저희가 시비를 해봤었죠. 예. 근데 그 성분이 연면 시비도 했었고 땅에도 뿌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 시행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네. 거기서 나오는 그 오이 호박을 저희가 검출을 했거든요. 검출을 하니까 몸에 좋은 아연이랄지 예. 또 마그네슘이랄지 칼륨 이런 것이 다량으로 나왔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실제로 획기적으로 과학적으로도 검증이 된 검증이 거군요. 됐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검증이 됐고 예.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약이나 비료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오히려 더 그 줄기가 튼튼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생산량도 거의 12%가 올라갔어요. 아, 그렇군요. 평년보다는 오히려 생산도 늘어나고 예. 과일 경도도 딱딱한 육질도 굉장히 좋아지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그 제품뿐만 아니고 이제는 벼해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예. 친환경 단지가 저희가 있거든요. 예. 100헥타에다가 이 제품을 뿌려서 거기서 나오는 쌀이 과연 우리 몸에 어떠한 성분이 좋은 것인가를 검출을 해서 네. 이것을 저희가 고가에 팔 것이고 예. 또 기업체하고도 연결을 해서 기업체 요즘 뭐 탄소세 때문에 굉장히 지금 부담을 갖고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탄소세에 대한 그것도 우리가 네. 제공함으로써 약간이가 반감도 주고 해서 저희가 최초로 흑살익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 몸에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예. 한다는 이러한 전략이 저는 앞으로의 미래 농업에 맞다고 봅니다. 예, 예. 이걸 저희가 그렇군요. 적극 조치할 거예요. 예. 자, 군수님 또 구례 자연드림이라는 이 부분 또 그러죠. 도시민들에게 도시 예. 사는 우리 주부들에게는 굉장히 또 인기 있는 그런 맞습니다. 유기농 그런 맛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런 것도 시너지 효과를 가진다면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우리 아이쿱은 친환경 제품을 가져가서 예. 가공을 해서 파는 곳이잖아요. 예. 우리 지역에서 나온 농산물이 친환경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이쿱하고 좀 납품이 가는 것이죠. 그것도 고가로. 예. 그래서 서로 간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네네. 그렇게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정말 이건 우리 구례군 하면 또 늘 떠오르는 현안이 바로 지리산 케이블카 예, 예. 문제입니다. 예, 예. 저희가 좀 사전에 조사를 해봤더니 구례군에 무려 30년 수건 사업, 맞아요. 전라남도의 의과대학 수건 사업하고 거의 30년 비례를 같이 하던데 예. 그만큼 국민들의 기대도 어느 때보다 큰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군수님께서도 다른 인접 시군과 또 시도와 함께 전방위적으로 지리산 케이블카 좀 건설을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케이블카가 방금 우리 앵커님 말씀한 것처럼 저희 구리 30년 수건이에요. 예. 그동안에 저희가 환경부에 이 승인을 받기 위해서 4번을 신청했다 4번이 보류가 됐어요. 예. 그래서 또 보류한다고 해서 저희가 또 뭐 포기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시 보완 용역을 해서 2023년이죠. 재작년에 또 환경부에 또 다시 또 승인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 4번의 보류가 환경단체나 환경부에서 환경을 훼손시킨다는 목적하에 우려가 돼서 이 반려가 된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오히려 우리 구례의 노고단 케이블카가 낮음으로써 저는 환경을 수십 배, 수백 배 더 살린다는 차원으로 봐요. 예. 그 어떤 점에서 이유가 그렇습니까?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노단까지 올라가는 이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관광형 도로라고 표현하거든요. 성삼대까지는 관광형 도로인데 거기 1년이면 차가 50만 대 이상이 올라가요. 예. 지금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 그 급경사 커브길 차가 가면서 고무 타는 냄새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측정을 해봤어요. 예. 성수기 때 노고단 성삼재에서 나오는 그 대기 오염도 예. 측정이 있거든요. 그것을 해본 결과 성삼재에서 나오는 대기 오염 농도가 101 마이크로그램이 나왔어요. 예. 근데 서울의 도시 방법판은 66 마이크로그램이 나오거든요. 서울보다 거의 뭐 거의 배 배에 가까운 예, 수치가 그렇군요. 나오는 거예요. 예, 예. 심각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게 대기 오염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올라가면서 고무가 많이 타거든요. 예. 내려오면서 고무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각종 또 그 매연이 배출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리산을 완전히 나쁘게 만드는 거죠, 환경을.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또 이 영향이 있냐면은 올라가면서 차가 서행으로 가니까 차창 벗고 쓰레기 버리죠. 예. 특히 또 여름으로는 계곡이 좋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한쪽 차 대놓고 계곡에서 밥해 먹고 뭐 이렇게 예. 하기도 하고 이게 환경적으로 굉장히 안 좋죠. 또 하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안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예. 원래 그 경사가 심하고 그렇죠. 커브가 많다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 순천에 있는 모 중학교 학생들이 수학여행인가 뭐 왔다가 버스가 불러서 5명이가 죽었어요. 예. 최근에 작년에도 오토바이 하나 죽었고
수시로 교통사고 빈번한 교통사고는 수시로 납니다. 굉장히 좀 이 위험한 도로이긴 위험한 하요. 도로예요. 예. 제가 또 그리고 굴곡도 심하고요. 예, 작년이구나. 작년 1월 달에 어떤 경험을 했냐면은 차량 통제를 하거든요, 겨울에는. 네. 근데 절개지가 무너졌어요. 아, 근데 그때 만약에 차량이 소통했을 때 절개지가 무너졌으면은 정말로 위험한 상황을 발생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저희들은 이 도로를 폐쇄를 하자는 거죠. 이 위험한 도로 폐쇄하고 예. 대신 지리탄을 찾고 싶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교통 대안으로 케이블카를 놔달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케이블카 놔지게 되면은 환경적으로 봤을 때도 저는 수백 배 이득이라고 봅니다. 요즘 케이블카는 환경적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환경단체 얘기를 해보면 뭔 말이냐면은 그러면은 저한테 그래요. 예. 많은 사람들이 올라갈 텐데 그 많은 사람들 오히려 더 지리산을 환경을 오염시킬 것이 아니 이런 논리를 취해요. 그래서 그럼 좋다. 예. 지금 현재 케이블카가 없는 상태에서 올라간 사람이 1년에 200만 명이 올라갑니다. 정확히 196만 명이 올라. 제가 그 조사를 해보면은. 네. 그런데 겨울에 만약 케이블카 있다 하면은 거의 플러스해서 100만 명 더 하면 300만 명 올라가겠죠. 저는 그래서 예. 지금 이 현 상황에 맞게끔만 올라가게끔 케이블카 탑승 인원을 제한하겠다. 아, 이게 무분별하게 다 허용하지 않고 허용하지 않고 현재 있다는 이 거죠. 숫자만큼만 그래요. 탐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예, 이용할 수 이 있도록. 숫자만큼만 예. 이용하게끔 그건 약속을 하겠다. 그죠. 이용 인원을 제한을 두겠다. 예.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환경 저희가 뭐 경제성을 따지고 뭐 하는데 저는 가장 큰 문제는 환경이라 보니까 네. 환경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꼭 필요해요. 이게 폐쇄시키고 예. 지금 그 안에 있는 그 세멘 도로 그 세멘트 도로 있거든요. 예. 다 철거하고 자연 그러면 그대로 다시 원복을 다시 또 시키고요. 해주고. 원상복구 시키고요. 그러면 동물들도 많이 죽거든. 동물이 굉장히 많이 죽습니다. 로드킬 사고도 꽤 로드킬에서.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많이 들어줘. 예. 그거 다 없어지고 이것이 자연을 보고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래서 환경부가 주장하는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이 논리 케이블카가 환경을 훼손시킨다. 이건 맞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네. 케이블카는 환경을 보호한다. 저는 이렇게 입구를 정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또 환경부 또 우리 구례 지역의 환경단체하고도 끊임없이 대화는 그러죠? 이어가실 것이죠? 아, 그러죠. 예, 예. 네, 할 겁니다. 좀 30년 묵은 수건 사업이 언제쯤 해결될지 정말 좀 관심사인데 아니, 좀 우리 해법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앵커님, 자,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유럽의 환경을 중시하는 그런 여러 나라들 다 케이블카 명산에 다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까? 오히려 케이블카 놔주면서 환경에 산다고 다 그래요. 예. 사람이 간 것보다는 사람 꺾고 쓰레기 버리고 이거보다는 케이블카 이동하는 것이 훨씬 더 환경적 보다. 그래서 많은 유럽의 뭐 오스트리아, 호주 다 케이블카 예.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목포도 이 당장 유달산 뒤편으로 이 해상 케이블카를 놓을 때요 환경단체 반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큰 반대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환경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런 부분에 좀 이 지혜롭게 해법을 모색하면 어떨까 예. 싶습니다, 교수님. 예. 자, 지금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김순호 구례 군수와의 이슈판을 듣고 계십니다. 자, 또 구례하면 교육의 도시로 저는 굉장히 예. 또 이미지가 강하게 각인이 예. 되어 있는데 교육발전 특구도 그렇고요. 예. 교육발전 특구 지정 당시에 이 구례 군을 중심으로 굉장히 함께 이 지역 교육 당국과 노력을 하신 것으로 제가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예. 특히 농촌 유학 타운을 좀 만들어서 아. 도시민들을 좀 오도록 하겠다라고 이런 포부를 가지신 것 같은데 예. 이게 어떤 정책입니까, 군수님? 이게 이제 농촌 유학 학생들을 저희 구례가 유치를 하는 그러한 정책이거든요. 예. 어떤 최근에 도시권에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자기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저학년, 초등학교 1, 2, 3학년 된 이 저학년들을 정서적으로 키우고 싶은 것이 굉장히 확산이 됐어요.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시골에 가서 들판을 보면서 물자군을 치면서 정서적으로 서정적으로 아이들을 교육시킨다는 게 돼서 농촌 유학 붐이 좀 불었습니다. 근데 예. 전국적으로 저희 구례가 지금 탑을 달리고 있고요. 이제 우리 비교를 하면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왜 우리 구례를 많이 찾아올 저희 분석을 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구례가 자연이 좋아요. 예. 아이들이 충분히 뛰어놀면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러한 기후, 자연 이게 다 엮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오는데 저희가 지금
2023년부터 이걸 했죠. 네. 그런데 물론 저희가 지원도 많이 해줍니다. 한 학생이 오면은 학생당 저희가 한 달에 70만 원 줘요. 우리 군비로 40만 원, 도비로 30만 원. 예. 물론 생활비 하라고 주는 것이 왔다 갔다 기름값도 하고 뭐 생활비 하는지만 그런 지원도 해줄 뿐만 아니라 이 학부모님과 대화를 이렇게 해보면요, 우리 학생들이 왔던 그 저학년 우리 아이들이 안 가려고 한답니다. 아. 되돌아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 이 정책이 원래 3년이거든요. 예. 오면은 3년까지만 얘가 있는 것이요. 그 후에는 되돌아가야 돼요. 예. 그런데 아이들이 안 가려고 한답니다. 너무 좋다 보니까. 그래서 정착을 하는 학부모도 있어요. 예. 제가 그래서 이제 이것을 물론 학교 교육에도 중요하죠. 우리 또 지금 시골 학교가 뭐 거의 폐교의 위기에 처해 그렇죠. 있거든요. 전교생 숫자가 뭐 겨우 손에 꼽을 정도니까요. 뭐 예. 물론 많은 데는 있습니다만 적은 데는 뭐 한 학교 1학년, 6학년까지 해서 뭐 20명이 안 된 데가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이제 유학생을 더욱더 유치를 하기 위해서 예. 저희가 여러 좀 정책을 좀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폐교가 하나 있었거든요. 폐교를 저희가 매입을 했어요. 거기가 유학타운을 저희가 만들어서 예. 내일 뭐 5월 달에 이제 저희가 준공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군요. 거기에 14분에 올 것이고 또 그다음에 옛날에 그 KT 수련관에 있거든요. 예. 예. 거기에 이제 거기를 모인이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했는데 그 중에 직원들 숙소로 썼던 동이 하나 있어요. 그 동을 저희가 예. 우리 군한테 임대 계약을 하자. 아. 저희가 예. 임대를 주고 예. 나는 리모델링을 해서 그것을 유학생 하시다 주고 그리고 10년 동안 무상으로 받는 걸로 이렇게 이런 정책도 하고 있고 예. 또 특히나 또 요즘엔 빈집이 많아요. 빈집을 저희 군비를 들여서 한 집당 살만한 집 이것을 선정을 해서 예. 2천만 원을 해가지고 군비 2천만 원을 들여서 사람이 살게끔 화장실 보수 뭐 대비해주고 또 싱크대 놔주고 예. 이렇게 해서 유학촌원 부신 분한테 그것을 주고 그럼 그분이 이 임대료를 주면은 우리 임대료를 우리가 가져온 게 아니라 집주인한테 얼마 주고 아. 마을에 얼마 주고 선순환되는 거 그러죠. 구조인 이렇게 예. 해서 하고 있는 건데 호응은 좋습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지금 저희가 교육청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 구례에 오고 싶었던 학생 수가 거의 한 300명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예. 지금 받고 있는 숫자는 93명인가밖에 못 받고 있거든요. 아. 앞으로 많은 더 받아야 됩니다. 예. 더 받으려고 하고 있고. 좀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런 그 시설들을 매입을 해서 준비를 해서 그러죠. 학생과 학부모 함께 오는 함께 그런 오는 가정에 거지. 또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굉장히 활력이 넘쳐요. 부럽습니다. 제가 어떤 걸 봤냐면은 예. 지난번 우리 국민 체육대회를 할 때 모르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막 응원을 해요. 그 면에 오신 분들. 이게 내가 예를 들어서 외지에서 오신. 몇몇 면에 들어가 예. 있으면 그 면에 응원을 하는 거예요. 예. 모르는 사람 응원해. 굉장히 응원 열심히 해요. 보니까 유학원 학부모하고 학생들 응원을 하는 거예요. 농촌 유학생분들 외지에서 오신. 굉장히 참 보기 좋습니다. 예, 정말로 좋더라고요. 예. 이걸 활성화 시킬 겁니다. 좀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교수님.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요즘에 이제 구례가 이른바 빵지순례라는 이런 별칭이 붙어서 굉장히 또 유명세를 타고 있던데 구례 하면 또 빵, 그러죠. 밀로 만든 빵이 굉장히 인기가 있던데 자, 이 시간을 통해서 또 구례만이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자연 포인트, 또 관광지 한두 곳 정도 한번 네. 엄선해서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구례밀을 좀 홍보 좀 하고 싶네요. 예, 예. 왜냐하면은 우리 구례에 보면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먹을빵집이라는 게 빵집이 생기면서 예. 그분이 100% 구례밀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구례밀 빵을 만드는데 이게 맛이 좋더라고요. 담백하고. 그러다 보니까 차츰 좀 퍼졌는데 빵집이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다 빵집마다 우리 구례밀을 써요. 구례밀을 쓰면 내가 그만큼의 보존을 해줍니다. 예. 수입밀보다 비싸니까 그 차액을 제가 보존을 해주는데 그래서 구례밀로 만든 빵을 만드는 이 업체에다 보장해주면서 찾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있거든요. 예. 정말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구례밀을 이용한 구례빵집 순례들을 제가 만들었는데 더욱더 확산되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예, 구례 빵집 순례도를 네. 또 만들어서 배포하면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배포를 했어요. 아, 그렇군요. 했는데, 홍보도 하시고. 예, 홍보도 하고. 예, 예.
먹방을 하는 그 가게 사장님도 굉장히 좋아라 하고. 아, 그러니까요. 네. 정말 여러 가지로 작지만 정말 그분들에게는 의미 있는 이런 홍보 도우미 역할을 또 예. 톡톡히 해주시고 계셔서 참 부럽습니다. 아유, 우리 국민들께서. 네, 그렇게 해야 되죠. 예, 예. 자, 군수님 하면 오랜 또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구례군 공직자분들과 한 마음으로 또 소통과 협치를 또 이루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민 또 구의회와도 끈끈하게 그러죠. 서로 또 때로는 견제 감시도 하겠습니다만 아이고. 서로 이렇게 잘 협치를 하고 계시는데 그 가장 큰 원동력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30년 동안의 공직식을 하면서 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국민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좀 바로 좀 많이 주변에서 이렇게 보고 공직생활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구례군 발전도 중요하고 국민들에 대한 조그만 그 불편사항도 해결해야 되고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 특히나 이제 우리 의회와 관계는 물론 견제 역할도 합니다만은 결론적으로는 상생의 역할이죠. 그럼요. 어차피 국민들을 위한 의회가 있는 것이고 군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의회와 상생을 하면서 군정을 펼쳐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우리 국민들께는 제가 고맙게 생각한 것이 우리 군정을 펼치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준 것이 우리 구례 국민들의 성향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 6년 벌써 6년 지나고 이제 7년째 군수를 합니다만은 우리 국민들 협조하에 굉장히 핫하게 우리 구례가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예. 국민들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 남은 여러 가지 과제들 숙제를 또 많이 있습니다만 같이 협치하고 같이 하나의 공동체가 돼서 구례 발전을 이루지 않나 생각을 해요. 예. 정말 구례와 관련돼서 이런저런 소소한 말씀들을 더 많이 듣고 싶은데 이 시간 관계상 그래요. 저희가 한 30여 분 정도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앞으로 좀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자주 좀 나와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요. 자주 끝으로 불러주십시오. 예, 우리 청취자분들, 지역민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그래요.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어떻게 제 말씀을 듣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구례를 많이 좀 사랑해 주십시오. 정말로 우리 구례가 여러분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많이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당장에 내일 모레부터 우리 산수유꽃 축제가 있는데 꼭 오십시오. 산수유 꽃말이 뭐냐면은 영원 불변의 사랑이에요. 그렇군요. 예. 연인분들 많이 가시면 되겠네요. 산수유꽃 아래에서 소원도 빌어보시고 예. 그래서 추억도 만들어 가시고 또 우리 국민들도 아마 오시는 우리 관광객들의 따뜻하게 맞이한 그런 정서를 할 것입니다. 네. 아무튼 청취자 여러분들 꼭 구례에 사랑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군수님 산수유 축제 또 준비하시라 굉장히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접 광주까지 올라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산수유 축제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김순호 구례 군수와 함께 역동적인 구례의 변화, 성장, 앞으로 미래 비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눴습니다.